사랑하는 사람의 과거가 내 결혼을 흔들고 있었다.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던 연애였는데 단 한 가지 진실이 내 삶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28살 여성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나는 28, 그는 29, 만난 지 고작 30일.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너무 빨랐고 그래서 오히려 더 확실했다. 나는 결혼을 꿈꾸고 있었다. 30 전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고 이번에는 그 꿈을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가 결혼해야겠다고 확신한 건 내가 처음이야. 이번엔 진짜야. 우리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1년간 서로를 알아가며 준비하고 그 후 결혼식을 올리자고 약속했다.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모두가 기뻐하셨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넣을까 고민하는 순간까지 갔다. 그때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숨기고 넘어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지금 말할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표정은 무거웠다. 그리고 내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20살 때 2달 정도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다고 했다. 그 여자가 어느 날 임신을 했다고 말했다. 그의 할머니가 달력을 펴놓고 주수를 세어보며 말했다. 날짜가 맞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여자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혹시 내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출생신고와 동시에 혼인신고까지 했다. 20살의 나이에 그는 법적으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나 아이가 등록되자마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그 남자는 여자의 전 남자친구였다. 그 아이는 내 자식이다. 짧은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여자는 망설임도 없이 전 남자친구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20살의 그는 눈앞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밤새 울어도 아침이 와도 남은 건 아이의 이름이 적힌 서류뿐이었다. 그는 이혼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다. 서류를 정리하면 흔적도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여자는 응하지 않았다. 부부로 산 적도 없었지만 법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그는 지쳐가면서도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했다. 결국 2년 뒤에야 합의 이혼으로 끝낼 수 있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던 순간 그는 자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몇 년 뒤 취업을 준비하며 상세 가족관 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아이는 이미 성이 바뀌어 전 남자친구의 성을 쓰고 있었는데도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 이건 지워지지 않는구나. 나는 평생 이걸 안고 살아야 하는구나. 그는 문서를 구겨넣고 한동안 외면하며 살았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기록은 마음속에서 더 큰 상처로 남았다. 그리고 지금 나를 만났다. 그는 진심으로 결혼을 결심했고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나는 확실히 알아. 하지만 기록은 남아있어. 그래서 이번엔 끝까지 지워내려고 해. 그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고 며칠 전에는 소송 접수까지 했다. 요즘은 법이 달라졌어. DNA 검사를 거부하면 불리하게 작용해. 강제로도 진행할 수 있어. 이번엔 끝을 볼 거야.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만약 내 자녀가 아니라면 왜 그들은 지금까지 DNA 검사를 거부하는 걸까? 왜 굳이 널 아빠로 남겨둔 걸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 앞에서 그도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혹시 정말 그의 아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20살 때는 별 볼 일 없는 남자였지만 지금은 자산도 있고 안정된 삶을 가진 그에게 언젠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불안했다.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진짜 아니야. 내 아이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나의 불안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도 말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어서 우리도 속상하다. 내가 이런 무게까지 짊어질까봐 마음이 아프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내 부모님께는 차마 이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다.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만 전했을 뿐이다. 우리 딸이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엄마 아빠의 환한 얼굴을 보니 그 웃음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예식장 계약은 5개월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이 된다고 했다. 그 사실은 작은 안전장치가 되어 주었다. 만약 최악의 결과가 와도 우리는 멈출 수 있어. 서로 그렇게 말하며 불안을 달랬다. 낮에는 그 말이 힘이 되었지만 밤이 되면 불안이 밀려왔다. 눈을 감으면 두 장면이 교차했다. 하나는 우리가 웨딩홀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장면. 다른 하나는 초인종 소리와 함께 아이가 아빠를 찾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장면.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그의 자녀라면 나는 평생 그 사실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한 아이에게 잘못된 화살을 돌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내 미래를 지켜야 했다. 내 부모님의 웃음을 지키고 싶었고, 우리 둘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었다. 지키고 싶은 게 많아질수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더 커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너를 믿고 싶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걸 믿고 싶어.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갈게. 하지만 만약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둘이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부터 이야기해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자. 끝까지 책임지고 이 문제를 끝내자.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만약 DNA 검사에서 부정이 나오면 우리는 자유야.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혹시라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 그렇다 해도 나는 도망가지 않아.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질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믿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았다. 이 결혼 정말 해도 괜찮은 걸까? 낮에는 괜찮다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이 밀려왔다. 눈을 감으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나와 낯선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나는 장면이 교차했다. 행복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런 내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내가 끝낼게. 이번에는 반드시 정리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그 안에 섞인 두려움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매일 서류를 확인했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함께 갔다. 상대가 DNA 검사를 거부하면 지금은 벌금이 나옵니다. 거부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해요. 예전처럼 무효로 끝나지 않아요. 변호사의 설명은 분명했지만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소송은 단순히 법정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갉아먹는 싸움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언제나 미안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는데 과거 일 때문에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정말 괜찮을까? 내 부모님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혼 날짜가 잡혔다는 말만 전했을 뿐이다. 엄마는 며칠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아빠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까지 했다고 한다. 그 사실을 들으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었다. 결과가 나오면 다 끝날 거야. 지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불안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떠올렸다. 혹시 그 아이가 정말 그의 자녀라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마치 그림자처럼 내 곁을 따라다녔다. 우리는 매일 밤 긴 대화를 이어갔다. 만약 부정이 나오면 우리는 자유야.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럼 만약 다른 결과가 나오면? 내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아.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질 거야. 하지만 진짜 내 아이는 아니야. 그의 대답은 믿음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예식장 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5개월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그 사실은 작은 안전장치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우리는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오늘은 믿음을 더 오래 붙잡자. 그러나 저녁이 되면
마음속에 다시 균열이 생겼다. 사랑과 두려움이 서로를 밀어내며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이 불안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꾸려갈 미래는 눈부셨지만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과거가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내 앞에서 다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낼 거야. 내가 정리하고 말 거야. 그의 말은 분명했고 의지도 강했지만 나의 가슴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상대가 DNA 검사를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거부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해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과거처럼 무효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분명했지만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소송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정신을 갉아먹는 싸움이었다.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늘 죄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내 부모님께는 차마 이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다. 결혼 날짜가 잡혔다는 사실만 말씀드렸고 그걸로 두 분은 너무 기뻐하셨다. 엄마는 친구들에게 내 결혼 소식을 자랑하셨고 아빠는 술자리에서 드디어 우리 딸이 시집 간다 하며 웃으셨다고 한다. 그 기쁨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그의 자녀라면 나는 평생 그 사실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설계할 권리도 버릴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엇갈릴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는 내 불안을 눈치채고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끝내겠다. 내가 불안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정리하겠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도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긴 대화를 이어갔다. 만약 결과가 내 말대로 나오면 우리 앞을 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면 내 질문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아. 내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만약 그렇다 해도 나는 책임질 거야. 그의 대답은 믿음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예식장 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5개월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그 사실은 작은 안전장치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혹시라도 무너진다 해도 다시 세울 수 있어. 우리에겐 아직 길이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내 안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되면 불안은 더 커졌다. 나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가 그의 곁에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낯선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난다. 아이가 아빠를 찾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의 조명이 꺼지고 내 드레스는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났다. 나는 그 꿈에서 매번 울면서 깼다. 나는 혼자가 되었을 때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오늘은 믿음을 붙잡자.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균열이 생겼다. 사랑과 두려움, 믿음과 불안이 동시에 내 마음을 밀어냈다. 나는 종종 상상했다. 결혼식을 올린 후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나 우리를 흔들게 된다면 내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여전히 나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나는 내 편이야.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날 믿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은 오래 가지 않았다. 불안은 다시 밀려왔고 나는 또다시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다. 우리는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내 부모님께 언제 말씀드릴 거야? 그가 물었을 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은 안 돼.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할 거야.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실망하실 거야. 그는 내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준비되면 그때 하자. 하지만 숨기려는 건 아니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숨기는 게 아니야. 지켜드리고 싶을 뿐이야.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소송 준비는 시작에 불과했고 상대는 여전히 DNA 검사를 거부하고 있었다. 벌금을 내면서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가 물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끝까지 밀고 가겠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나는 매일 같은 기도를 했다. 제발 이 일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제발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기도 뒤에는 언제나 질문이 따라왔다. 만약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은 아직도 답이 없었다. 나는 매일같이 흔들리고 있었다. 낮에는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밤이 되면 불안이 밀려왔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두 장면이 교차하며 내 마음을 흔들었다. 하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가 그의 곁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장면. 다른 하나는 낯선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나 아빠를 찾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내 옆에서 자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이 남자를 믿고 싶었다. 그의 말대로 아이가 진짜 그의 자식이 아니라면 나는 괜한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 하지만 만약 반대라면, 만약 그 아이가 진짜 그의 아이였다면 나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소송을 준비하며 매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상대가 DNA 검사를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거부 사실 자체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과거처럼 무효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괜찮은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다. 예. 하지만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 분이 많이 지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더 무거워졌다. 법적인 절차는 서류와 판결로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건 우리의 하루하루를 갉아먹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드레스를 보러 갔을 때 나는 웃어야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거울 속 웨딩드레스 차림의 내 모습은 행복으로 빛나야 했지만 내 눈빛은 어딘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 옆에서 말했다. 너 정말 예쁘다. 이 드레스가 딱이야.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결혼 정말 해도 괜찮은 걸까? 청첩장을 만들면서도 갈등은 이어졌다. 양가 부모님께 언제 드릴까?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내 부모님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혼 날짜가 잡혔다는 말만 전했을 뿐 그들은 너무 기뻐하셨다. 엄마는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고 아빠는 동료들에게 술자리에서 이야기했다. 드디어 우리 딸이 결혼한다. 그 웃음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의 부모님은 늘 미안한 얼굴로 우리를 대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어릴 때 겪은 일 때문에 내가 힘들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말 괜찮은 걸까? 나는 매일 내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모든 절차를 거부했다. DNA 검사도 출석도 거부했다. 단지 벌금을 내며 버티고 있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상대가 끝까지 버틴다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끝까지 갑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해야 해요. 나는 그의 단호한 말에 위로를 받아야 했지만 오히려 불안이 더 커졌다.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거부하는 걸까? 그 아이가 정말 그의 자식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 혹시라도 정말 그의 아이일까? 그 의문은 내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다. 밤마다 불안은 커졌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를 찾으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나의 불안, 나의 흔들림, 그리고 나의 두려움까지.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끝내겠다. 내가 더는 불안하지 않도록.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아.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내 불안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드레스 피팅, 청첩장, 예식장 예약, 모든 게 현실로 다가오는데 내 안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매일 다짐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오늘은 믿음을 붙잡자. 그러나 저녁이 되면 다시 균열이 생겼다. 사랑과 두려움, 믿음과 불안이 동시에 내 마음을 밀어냈다. 나는 종종 최악의 장면을 상상했다. 결혼식을 올린 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초인종이 울리고 낯선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나는 장면. 아이가 아빠를 찾습니다.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그런 상상을 하며 나는 매일 잠들었다. 나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늘 두 가지 얼굴로 살고 있었다. 하나는 행복에 젖은 신부의 얼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끝없는 불안을 감추는 얼굴. 낮에는 꽃집을 돌며 부케를 고르고 드레스를 맞춰보며 웃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거울 속 내 얼굴은 웃음을 지운 채 낯설게 굳어 있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니? 친구가 물었을 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붙잡고 있는 작은 평온마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웨딩홀 계약금을 이미 넣어둔 상태였다. 청첩장도 디자인을 마쳤고 부모님께 드릴 준비도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소송은 생각보다 더뎠다. 상대는 끝까지 DNA 검사를 거부했고 재판은 계속 미뤄졌다. 변호사는 우리를 향해 말했다. 상대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유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분이 지치실 수 있어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이라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그의 굳은 표정에서 안심을 느껴야 했지만 오히려 가슴이 더 무거워졌다. 몇 년이라도 괜찮다. 그 말은 우리 앞에 펼쳐질 긴 시간을 의미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의 대화는 늘 같은 곳으로 돌아왔다.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가 말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만약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질문을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다. 만약 그 아이가 진짜 내 아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니야. 내 아이가 아니야.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는 걸까? 만약 진짜 아니라면 왜 이렇게 버티는 걸까? 내 말에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힘겹게 대답했다. 그럴 리 없어.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나는 그의 대답을 믿고 싶었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을 완전히 지워주지 못했다. 결혼식 준비가 무르익을수록 내 불안은 더 깊어졌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면 내 눈에는 웨딩드레스보다 그림자가 먼저 비쳤다. 사진 촬영을 하면서도 내 웃음은 카메라 렌즈 앞에서만 잠시 피어났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안의 불안이 더 또렷해졌다. 그의 부모님은 계속 미안해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의 대화는 매일 반복됐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자유야.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해. 그는 늘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 나는 어김없이 되물었다. 그럼 만약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아. 내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만약 그렇다 해도 나는 책임질 거야. 그 말은 내게 믿음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을 안겼다. 책임을 진다는 건 결국 내 삶에도 그 책임이 함께 얹힌다는 뜻이었다. 내 부모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셨다. 엄마는 매일같이 전화해 말했다. 우리 딸, 요즘 너무 예쁘다. 결혼하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 아빠는 친구들에게 내 결혼 소식을 자랑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시집 간다. 그들의 환한 웃음을 떠올리면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 기쁨을 무너뜨리는 게 두려웠다. 결혼식 준비는 점점 마무리 단계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였다. 나는 매일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오늘은 믿음을 붙잡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또다시 균열이 생겼다. 사랑과 두려움, 믿음과 불안이 동시에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종종 최악의 장면을 상상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낯선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 아이가 아빠를 찾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는 순간 내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듯 뛰었다. 그는 여전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이번엔 반드시 끝을 낼 거야. 나는 도망가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말은 내 가슴에 깊이 박히지 않았다. 믿고 싶었지만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었다. 나는 점점 스스로에게 질문을 멈출 수 없게 되었다. 이 결혼 정말 해도 괜찮은 걸까? 나는 평생 이 과거를 짊어지고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매일 밤 내 마음을 파고들었고 나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이 결혼 정말 해도 괜찮은 걸까?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어느 날 나는 친구와 오랜만에 저녁을 함께 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너 뭔가 달라졌어. 예쁘게 빛나야 할 신부 얼굴이 아니라 뭔가 무겁게 짓눌린 표정 같아.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준비 때문에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친구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나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내가 붙잡고 있는 작은 평온마저 깨질 것 같았다.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됐다. 식장 리허설을 하며 우리는 함께 입장 연습을 했다. 내 손을 잡은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내 발걸음은 자꾸 흔들렸다.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걸어야 하는데 내 마음은 웃을 수 없었다. 리허설을 마친 후 나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는 여전히 소송 중이었다. 상대는 여전히 DNA 검사를 거부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거부가 계속되면 판사는 결국 강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 과정조차 질질 끌면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차올랐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걸까? 그의 아이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버틸 이유가 있을까? 그 의문은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났다. 그는 그런 내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밤마다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확신해. 내 아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 결과가 나오면 우린 자유야. 나는 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질문을 삼켰다. 만약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나는 과연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결혼식 드레스를 맞추러 간 날,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못했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자. 순백의 드레스는 빛났지만 내 표정은 무너졌다. 스태프가 말했다. 신부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울 속에 나는 울고 있었다. 그는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나는 눈물을 삼켰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균열이 더 크게 벌어졌다. 청첩장을 나눠줄 시기가 다가왔다. 그의 부모님은 이미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나는 아직 내 부모님께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엄마는 매일같이 물었다. 청첩장은 언제 받을 수 있니? 친구들한테도 알려야지. 나는 대답을 피하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아직 정리 중이라서. 엄마의 밝은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마음이 더 아팠다. 그 기쁨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숨기고 있는 내가 너무 힘들었다. 우리는 결혼식 사회자를 정하고 축가를 논의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리 둘만 아는 진실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림자처럼 옆에 있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만약 그 아이가 진짜 내 아이였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아. 책임질 거야.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야. 나는 확신해.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내 불안은 더 선명해졌다. 나는 매일 거울 속에 나에게 물었다. 이 결혼 정말 해도 괜찮은 걸까? 대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나는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행복해야 할 준비 과정이 오히려 무겁게 다가왔다. 드레스 피팅, 청첩장 제작, 식장 리허설. 겉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같은 질문에 갇혀 있었다. 이 결혼 정말 해도 괜찮을까? 어느 날 우리는 웨딩홀 담당자를 만나 최종 계약을 마무리했다. 담당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으셨네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속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결혼식이 눈앞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도망가지 않아. 책임질 거야.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나는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대가 또다시 DNA 검사를 거부했다는 소식이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거부가 길어질수록 두 분이 지치실 겁니다. 하지만 판결은 결국 유리하게 날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가 불리한 걸 알기에 버티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리해서 버티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감추고 있어서일까? 이 의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청첩장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님은 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웃으셨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부모님께만은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엄마는 전화할 때마다 물었다. 청첩장은 언제 줄 거니? 친구분들도 기다리시잖아. 나는 또다시 대답을 피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 주 안에는 챙겨드릴게. 전화를 끊은 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부모님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내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눌렀다. 밤마다 나는 같은 꿈을 꾸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나. 그 순간 갑자기 예식장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아이가 아빠를 찾습니다. 그 목소리가 예식장 안에 울려 퍼지면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나를 향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린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오늘은 믿음을 붙잡자.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균열이 생겼다. 사랑과 두려움, 믿음과 불안이 끝없이 내 마음을 밀어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그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내 앞에 앉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어서.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차올랐다.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는 또다시 같은 대화를 반복했다.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해. 그의 단호한 말에 나는 잠시 안도했지만 곧바로 다시 물었다. 만약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그때도 우리 괜찮을 수 있을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아. 내가 책임질 거야. 하지만 내 아이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내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식 준비는 이제 마무리 단계였다. 식순, 음악, 좌석 배치까지 모든 게 정리됐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그러나 내 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나는 매일 거울 속에 나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정말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 하루는 우연히 부모님 댁에 들렀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딸,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결혼 준비가 힘들어서 그런 거니?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다.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만 끄덕였다.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나는 매일같이 같은 기도를 올렸다. 제발 이 일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제발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답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기도 뒤에는 언제나 질문이 따라왔다. 만약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은 그림자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내 마음속 불안은 더 크게 자라났다. 낮에는 괜찮다며 스스로를 달래도 밤이 되면 다시 흔들렸다.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잠시 물러나는 듯 싶더니 곧 더 큰 파도로 덮쳐왔다. 어느 날 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의 방에 불을 켰다. 그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악몽이라도 꿨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그 꿈을 꿨어. 결혼식 날 낯선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꿈.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건 그냥 꿈일 뿐이야. 현실은 달라. 걱정하지 마. 내가 끝낼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위로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 우리는 또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철을 넘기며 설명했다. 상대 측은 여전히 DNA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거부를 반복할수록 불리한 상황이 되니 결국은 이쪽에 유리할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그의 단호함이 든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섭게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말 속에는 몇 달, 아니 몇 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진척됐다. 드레스와 예복은 맞춰졌고 사진 촬영 날짜도 잡혔다. 청첩장은 이미 인쇄가 끝났고 일부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해졌다. 나는 엄마 아빠를 찾아가 청첩장을 전해야 했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엄마는 내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딸 정말 예뻐졌다. 결혼 준비 잘 돼가니?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응, 잘 되고 있어. 곧 청첩장 드릴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엄마, 아빠 사실은 나 아직도 두렵고 불안해.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나는 웃음으로만 답했다. 그의 부모님은 여전히 미안해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아들을 믿어줘. 그도 많이 힘들 거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또다시 흔들렸다. 정말 믿어도 괜찮은 걸까? 나는 과연 끝까지 이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날이 밝을 때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오늘은 믿음을 붙잡자. 그러나 저녁이 되면 다시 균열이 생겼다. 사랑과 두려움, 믿음과 불안이 끝없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종종 상상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순간 집 앞에서 낯선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장면. 아이의 손을 잡고 차갑게 말하는 장면. 아이가 아빠를 찾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 가끔은 너무 무서워. 이 결혼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나는 내가 있어야 살아.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이번엔 정말 끝을 볼 거야.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두려움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결혼 준비가 끝나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다퉜다. 나는 불안을 털어놓았고 그는 단호하게 나를 설득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더 지쳐갔다. 너는 왜 나를 못 믿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왜 불안해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나도 믿고 싶어. 하지만 내 안에서 멈추지 않는 의심이 있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우리의 대화는 늘 같은 곳으로 되돌아갔다. 결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왔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나는 밤마다 기도했다. 제발 진실이 빨리 밝혀지게 해주세요. 제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답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기도 뒤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따라왔다. 만약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은 그림자처럼 내 곁을 따라다녔다.
결혼식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며칠 뒤면 나는 드레스를 입고 그의 손을 잡고 입장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행복의 절정이라 부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청첩장이 흩어져 있었고, 그의 부모님이 준비해주신 음식이 식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청첩장을 모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 우리 드디어 결혼한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그래. 이제 곧이야.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다시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는 걸까? 우리는 며칠 전에도 변호사와 통화했다. 상대는 여전히 DNA 검사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제 법원이 강제 명령을 내릴 겁니다. 상대가 거부해도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내 불안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만약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그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그 질문을 지울 수 없었다. 결혼식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그는 끊임없이 나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질 거야. 하지만 내 아이는 아니야. 절대로. 그의 말은 강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만약 내 말대로가 아니라면 우리 둘은 어떻게 살아야 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 그렇다 해도 나는 도망가지 않아. 너와 함께 감당할 거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나는 부모님 집을 찾았다.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안았다. 우리 딸,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빠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사위 잘 봤더라. 우리 딸 웃게 해줘야 돼.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들의 웃음과 기대가 나를 더 무겁게 짓눌렀다.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한 죄책감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앉았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내 얼굴을 정성껏 다듬어 주었지만 내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속의 나를 보니 한쪽은 환하게 웃는 신부였지만 다른 한쪽은 두려움에 가득 찬 여인이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까지 모두가 밝게 웃으며 우리를 축복하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입장 음악이 울렸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함께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고 축복의 박수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상상이 피어올랐다. 지금 이 순간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온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다. 우리는 축복 속에 서약을 나누고 사람들의 박수와 웃음 속에서 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다 그에게 물었다. 혹시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아. 너와 함께 끝까지 감당할 거야. 하지만 내 아이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다. 우리는 일상을 이어갔지만 소송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끝까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있었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았다. 이 결혼 정말 해도 괜찮은 걸까? 나는 평생 이 과거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거울 속에 나에게 속삭였다. 나는 너를 믿고 싶어. 너와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은 그림자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친구들은 신혼부부답게 얼굴에 빛이 난다고 말했지만 내 안에서는 그림자가 여전히 자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자주 깨어났다. 그가 곤히 자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잘한 선택을 한 걸까? 사랑만으로 과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는 잠결에도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속 불안까지 녹여내지는 못했다. 우리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계속 소송 준비를 이어갔다. 상대가 끝까지 버틴다 해도 결국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긴 싸움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왔다. 매번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면 나는 지쳐버린 얼굴로 거리를 걸었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이번에는 반드시 끝낼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결혼 후 첫 명절, 우리는 그의 부모님 댁을 찾았다.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을 믿어줘서.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믿고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이야기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딸, 신혼 재미있지? 행복해 보여서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그 말에 나는 울컥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행복해. 진실을 삼킨 채 나는 또다시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다. 시간은 흘러갔다. 우리는 일상을 이어갔고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사랑과 두려움 사이,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나는 매일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한 걸까? 이 길 끝에서 웃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내 곁을 따라다녔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내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다. 웃음소리 가득한 저녁 식탁에서도 불쑥 찾아오는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매일처럼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잘할 수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낼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물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시간이 조금 흐르자 사람들은 우리를 평범한 신혼부부로 보았다. 길을 걸으며 함께 웃고 작은 다툼을 하며 금세 화해하기도 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언제 나타날지 모를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다. 나는 종종 거울 앞에 서서 내 눈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여인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이었다. 그 두 얼굴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내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었다. 완벽하게 불안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사랑도, 결혼도, 인생도 늘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결국 선택해야 했다. 불안을 안고서라도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을 멈출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내 마음을 완전히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함께 버틸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지워지지 않는 과거, 감당하기 힘든 짐이 찾아온다. 때로는 그 짐이 사랑을 흔들고 앞날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완벽하게 지워진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함께 걸어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속삭였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불안 속에서도 나는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며 살아갈 거야. 그 순간 내 안의 그림자는 여전히 있었지만 조금은 작아진 듯 보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몇 주,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신혼부부와 다르지 않았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이면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를 나눴다. 웃음도 있었고
사소한 다툼도 있었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지만 내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소송 절차를 이어가며 변호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상대가 거부할수록 불리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반드시 결론이 날 겁니다. 변호사의 말은 분명했지만 그 기다림은 나날이 우리를 지치게 했다. 때로는 하루하루가 시험 같았다. 나는 가끔 생각했다.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 무게를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한 걸까? 이 선택이 옳았다고 나중에도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여전히 내 곁에서 단호했다.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우리가 끝낼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늘 강했지만 나는 그 안에 섞인 두려움도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우리 둘 다 서로를 붙잡고 있는 동시에 불안에 흔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오랜 대화를 나눴다. 만약 결과가 정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내 물음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아. 책임질 거야. 하지만 내 아이는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곁을 떠나지 않아. 나는 눈물이 고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 속에서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느냐는 것이었다. 완벽하게 불안을 없앨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도 붙잡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함께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여전히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그것이 내 선택이고 내 노후를 바꾸는 길일 것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듭니다.